자, 이제 그 책을 보세요. 76쪽에 아래 보면은 비과세 나와 있죠. 그죠? 비과세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국가에 대한 비과세다. 그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요것도 비과세. 다음 77쪽에 용도에 따른 비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1번 요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비과세다. 그런데 단,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 한단 말이죠? 과세. 그죠? 과세한다. 최종님, 시험님, 종자채취, 시험님, 이런 거는 비과세. 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비과세. 백두대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산줄기,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있는, 그죠? 지정된 임야, 과세 안 한다. 임시건물, 과세 안 한다. 7번,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과세 안 한다. 그죠? 요런 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죠? 비과세. 그런데 아래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거는 과세되는 거다. 그죠?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과세하겠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비과세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시건물은 과세 안 하죠. 임시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말하면 사치성 재산이다. 별장이다. 이거는 뭐 하겠다? 과세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과세한다. 존속기간이 1년이 내라 하더라도 별장 같은 거는 과세하겠답니다. 그죠? 요런 거는 과세한다. 다음,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죠? 공익용, 이런 게 있잖아. 공익. 요거 공익인데 이걸 말하면은, 그죠?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수익사업 이용하면은. 또, 그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거는 과세하겠답니다. 그죠? 아래, 재산세 과세 표준, 요거 나와 있는, 요거, 그죠? 과세 표준, 요 내용,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토지는 몇 프로? 70%.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선박 항공기는 없다. 그죠? 100%니까. 그죠? 시가 표준액이다. 다음, 뒤로 가서, 됐고,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 세율표, 그 재산세 세율이 그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죠? 그 외우자 하면 요거. 주택은 0.4. 그거 좀 외우고, 요거 자주 나오는 거 요거. 별골5는 4%, 고급 선반은 5%, 고급 주택은 0.1에서 0.4. 알겠죠? 요거. 요런 거는 한번 지나가면서 하면서 한번 보놓고, 요런 거.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그죠? 5배, 2배, 요렇게 한 정도 봐놓고. 요런 게 자주 출시됐다. 이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오는 거, 요런 거. 알겠죠? 안 나온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주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자꾸 나와요. 다음,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은, 딴 거 없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세율의 적용이다. 그죠? 별장과 별장에는 주택을 구분하여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구한 가표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별장은 4%니까. 그죠? 주택은 따로 얼마죠? 0.1에서 0.4. 별장은 얼마?
4%면 별자고 주택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구분했다 이 말이고 2번 읽어보세요. 고급주택은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고급주택 얼마나 그랬죠? 0.1에서 0.4 그죠? 뭐 다주택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죠? 다주택은 그죠? 이렇게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상할 수도 요 구분된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임대하고 있다. 각각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요걸 뭐로 본다 그랬죠? 한 채의 주택을 본다. 그죠? 단독으로 간주한다. 아래 도시지역분 그거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뒤로 넘어갑니다. 8번에 가서 재산세 부가증수다. 요거 그죠? 부가증수 요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토지는 9월달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주택은 반반이다 그죠? 그런데 20만원 이하면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요게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입니다. 20만원 이하는 거기 20만원 하나 보세요.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해놨죠. 그죠?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시험에 100만원 이하 나왔습니다. 100만원 이하 틀렸잖아. 그죠? 20만원 이하 수시부과 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한 말이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이 뭐 누락되었거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은 수시부과 할 수 없다. 틀리죠? 있다. 그럼 시험 문제입니다. 수시부가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있다. 다음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고에서 발부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납세지, 시군구, 고지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재산세는 20%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 병기 함께 징수하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부담의 상한 요 나와 있죠. 50% 단 주택은 요거는 이제 말하는 부동산이다. 그죠? 요거는 주택이다. 3억 이하 5%. 그건 100분의 105 같은 말이죠. 그죠? 100분의 110 10%. 100분의 130 30% 같다. 그죠? 다음 아래 3번 납세 의무자 소유권 변동의 신고 요거 신고는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내에 요때 신고할 거 신고할 게 어떤 게 있느냐? 거기 몇 가지 나와 있네. 4가지. 그죠? 대표적으로 방금 요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두 번째 종중재산인 경우, 세 번째 상속재산인 경우, 네 번째 신탁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다. 알겠죠? 그래서 말하면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하는 경우고, 상속재산에 말하자면은 그 주된 상속자가 상속인 누구를 지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종중재산의 그 종손이 요거 내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종중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신고해라. 필요하면 신고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필요하면은 신고하면은 편리 봐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안 했다. 가산세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과 다르면은 직권 등재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죠? 넘어가서 82쪽에 가산금이 나온
여기 가산금 몇 프로? 3%. 또 안 내면은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재산세,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게 가산금과 중가산금. 이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앞에 가면 다시 이제 우리 조세총례를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종합 정리 또 할 겁니다. 다시 보세요. 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은 1.2%, 1000분의 12. 우리가 분수로 말하잖아. 그죠? 1.2%, 요걸 우리가 100분을 하면 100분의 1.2, 요걸 12로 하면 1000분을 되잖아. 그죠? 1000분의 10이다. 이라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1.2%,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재산세,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적용 안 한다. 국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100만 원 미만 적용 안 한다. 다음 아래 내려가니까 이제 9번 물납과 분납이 나왔네요. 그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물납할 수 있다. 분납은 500만 원 초과인데 물납의 요건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물납은 우리가 부동산 세금 냈다면 요 부동산이 적합한지 안 한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물납은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고, 그래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요 분납은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마감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요 날까지만 신청하면 되죠. 마감 전까지 신청이다. 물납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분납은 마감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납부 마감일까지. 그죠? 납부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10일 전까지 신청하면은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했다면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그 물납하면은 가산금이 없다. 물납 부동산을 변경하면은 변경 허가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평가, 요거 부동산의 가치 평가. 요 가치 평가는 보세요. 가치 평가는 뭘 한다 그랬죠? 시가. 근데 시가인데 뒤에 밑에 그 읽어보세요.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결국은 뭐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물납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로 하면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 표준액이다. 알았죠? 표준액. 단, 그 물납 6개월 전에 경매가 있었다. 만약에 경매가 있었다면 경락가액, 수용이 되었다면 그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국가로부터 취득했거나 이런 사실상 가액이 있으면 이런 가액이 있으면 이런 가액은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대로. 자, 다시 물납 부동산의 요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그 전에 6개월 전에 경매가 있었거나 수용이 있었거나 감정평가가 있었거나 국가로부터 취득한 이런 사실가액이 있으면은 요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단 요런 가액이 만약에 2개 이상이 있더라. 요게 2개 이상이 있으면은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결정하겠답니다.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경매는 5월 20일 날 있었고 감정가액은 5월 10일 날 있었다. 감정가액도 있고 경매가액도 있는데 날짜가 요거는 5월 20일이고 요거는 5월 10일이다. 6월 1일과 가까운 날이라 그랬다. 뭐라 한다? 경매가액. 그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말이 거기 나오잖아. 그죠?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둘 이상이 있으면은 6월 1일과 가까운 날.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죠? 그 말이고. 아래 내려가서 분납은 500만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그 분납 기간은 2개월이다. 요 중요한 게 바로 그게 분납 금액입니다. 분납 금액 아래 고 나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동그라미 1번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다시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하다. 만약에 700만원이면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00만원.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1800만원이라면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900만원. 50%.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넘으면 최대 몇 프로? 50%만 분납할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분납 금액. 1000만원 이하면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0만원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예, 끝났습니다. 다 했죠, 그죠? 예. 재산. 자, 다시 보세요. 요거. 과세 대상. 요거, 납세 의무자. 그죠? 요거. 알았죠? 원칙은 누구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누구? 소유권 불분명, 공유재산, 상속재산, 신탁재산, 종류재산, 채비지, 국가의무무상, 매수계약자. 요게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여시행계약표. 그죠?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 물납과 분납 규정 알았고, 요거 징수방법 요거 보통 징수 납기, 세율 주택 요거 별장, 골프장, 오락장은 4%, 고급 선박 5%,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요거는 비과세. 됐죠? 그죠? 자, 앞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토지, 이번에 이제 토지에 됩니다. 토지. 그 토지 부분 69쪽, 69페이지. (69쪽) 보세요. 토지. 자, 토지는 우리가 아까, 그죠?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는 합산과세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렇게. 토지가 요래 세 필지 토지가 있으면은 요걸 합산해버립니다. 그죠? 토지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다. 알겠죠? 합산. 그래서 우리 토지는 원칙이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과세가 원칙인데 무조건 다 합산하면은 조금 그죠 불합리하잖아. 그죠? 근데 일부 땅, 이런 땅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그죠? 그 일부의 땅은 또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는 것도 있다. 그죠? 요게 분리과세하는 것도 있다. 합산의 두 가지다. 하나는 별도 합산, 하나는 종합 합산이 있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죠. 분리, 별도, 종합.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 보세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죠? 토지가 있으면은, 요런 토지는, 요거 따로 떼서 과세한다. 요런 토지는
분리해서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 이거 분리. 그 분리과세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합산과세하는 것보다 요거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합산보다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합산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낮춰준다. 요게 바로 뭐냐? 사치성 제사. 요게 농지. 알겠죠? 요런 거다. 그럼 나머지를 합산해야 되잖아. 그죠? 합산. 그죠? 합산. 요걸 합산하는데, 그죠? 요런 땅은 요거끼리 별도 합산. 별도로 합산하고, 별도로, 저끼리 별도. 나머지는 묶어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하겠다. 알겠죠? 요래 과세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래, 일부 토지는 분리해주고, 알겠죠?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토지는 별도 합산, 나머지는 묶어서 종합 합산하자. 그리고 그게 세 가지다, 그죠? 분리, 별도, 종합. 요거 구분하는 거. 여기 포인트잖아. 그죠? 어떤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어떤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요거 구분하는 거 지금부터 합니다. 자,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물론 이제 별도와 종합이라는 거는 합산이다, 그죠? 합산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요거는 합산, 요거는 분리 말 안 해도 알죠? 밑에는 합산입니다. 그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 하고, 위에는 분리과세를 한다. 그죠? 요 분리과세 하는 거는 고율이 있다. 고율은 4%짜리, 저율이 두 가지다. 0.07과 0.2.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이죠.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그렇죠? 요렇게 세율 구조가, 그죠? 분리과세는 고율과 여기 저율이라 합니다. 고율과 저율. 알겠죠? 고율, 저율. 별도와 종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딱 두 개다.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오골계. 그죠? 0.07에 들어가는 거, 요게 농지, 요게 농지, 요건 공장, 요걸 우리가 생산성 용지를 하죠. 그죠? 요거 뭐냐? 상가, 우리 학원 건물, 부속 토지다. 1차 구분은 끝났다. 그죠?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은 4%, 농지는 0.07, 공장은 0.2% 분리과세. 상가는 별도과세다. 그죠? 상가. 이거는 나대지. 종합과세. 일단,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농지는, 여기 농지는 전답과수원입니다. 그죠? 전답과수원, 목장도 0.07, 임야도 0.07 해준다. 여기까지. 알았죠? 농지, 목장, 임야는 모두 0.07이다. 알았다.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도시지역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겁니까?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이거 우리가 도시지역 아니다, 도시지역 밖이라 하죠. 그죠?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겁니까? 농촌지역,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겁니까? 그죠? 밖. 예. 요게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 농촌지역에 있는 거다. 알았죠? 밖에 있는 거.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아, 요거는 아마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무슨 과세다? 종합과세다. 알겠죠? 도시지역 밖은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은 종합과세다. 자,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는 종합과세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를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인데, 도시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거,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거, 그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간다.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분리과세다. 다시,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인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알겠죠? 개발 제한구역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알았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다.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되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죠. 그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입니다. 알겠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 한다. 근데 법인이라도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농지라도 농사 짓고 있는, 농사지 아니하는 휴경지, 농사 짓는 농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농사 짓고 놀리는 농지 있잖아. 그죠? 휴경지는 종합과세다. 다시. 개인 소유 농지 분리과세인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고, 농사 짓는 땅도 종합과세 한다. 다음에, 요거는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세 번째는 목장이나 공장이나 상가나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모두 무슨 과세? 종합과세다. 알았죠? 목장 기준면적 초과 나왔다. 종합과세. 공장도 기준면적 초과 나왔다. 종합과세. 상가도 기준 초과 나왔다. 종합과세.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시지역에 있는 공장, 여기 말하면 세종시다. 그죠? 세종시에 있는 공장이라면 요거는 공단지역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요런 지역이 있어야 된다. 군지역은 전부 분리과세인데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만 분리과세다. 다시, 세종시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요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만 분리과세다. 그러면은 세종시에 있는데, 그죠?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요리 들어간다. 그죠? 별도. 아, 공장인데, 요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별도. 끝났다. 그죠? 다 했네. 지금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 그죠?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에 내에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리과세다. 그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 알겠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나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거, 요거는 종합과세다. 요거는 기준면적 내인데 기준면적을 초과했으면은 종합과세. 요거는 물론 이제 공익이고 사익인데,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 임야다. 그죠?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거. 요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분리과세 되는 거, 별도과세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종합과세 되는 거 그죠? 요게 뭐냐? 공급용 토지, 공급용 토지로 보는 거, 요거는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요거는 뭐냐? 나대지 종합과세다. 그죠? 종합과세. 끝났다. 요거 더 이제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는 조금 암기해줘야 됩니다.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질 땅, 아파트 부지 같은 걸 말한다. 그죠? 쉽게 의미만 이해하세요. 아파트 부지, 염전 등등 종류는 많이 나오지만 두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아파트 부지나 염전 이런 걸 우리가 공급용 토지라 하고 이런 목적의 토지는 분리과세다. 영업용 토지라는 것은 현재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영업용 토지라면 현재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다. 뭐냐? 바로 운전학원의 땅, 운전시험 면허 땅, 넓은 땅 있잖아. 그죠? 차고지 같은 거 등등, 뭐 옥외 작업장, 뭐 그죠?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 야적장 등등. 처음 영업용 종류가 많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그죠?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운전 교습소 땅, 학원 땅, 차고지 같은 거 영업용 토지다. 지상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다. 그죠? 나대지인데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은 요거는 나대지가 아니죠. 그죠?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건물이 있지만은 요 건물이 그죠? 요 땅하고 비교해서 요 건물이 땅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요게 2%에 미달하면은 요 건물 땅값하고 요 건물하고 비교해서 요 땅값의 2%에 미달하면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나대지. 그죠? 그래서 나대지로 간주하는 거 건물값이 2%에 미달하거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요런 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요게 토지 구분. 그럼 이제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면은 다음 중에 분리과세가 아닌 거 찾아봐라. 별도과세 찾아봐라. 종합과세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죠. 그죠? 분리, 별도, 종합.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저기, 그죠? 요게 모두 분리과세 들어간다. 그죠? 분리과세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세율, 요래 저 세 가지잖아. 세 가지. 알겠죠? 그래, 요거 세 가지, 우리 시험에 요 뭐,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다음 중 세율 적용이 다른 거 찾아봐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 4개 하고 요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0.07인데 여기 들어가면 0.2잖아. 그죠? 다른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 도시 밖에 있는 목장 용지라든지 임야,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그죠? 뭐,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 종종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0.07인데, 공장은 0.2에 들어간다. 그죠? 공장. 그렇죠? 요 공장은 시 지역에 있으면은, 요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요런 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하겠답니다. 그죠? 별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급용 토지로 보는 거 0.2%짜리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별도과세 요런 거 기준면적 초과나 나대지는 종합과세 한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교재. 예, 그거 69쪽.
분리과세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보니까 이제 저율, 고율 나와 있다, 그죠? 예, 그건 나와 있고. 뒤로 넘어가서 농지. 그 농지가 나와 있죠, 그죠?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다. 그 아래 2번에 보면은 법인 단체 소유 농지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영리법인 아니고 무슨 법이죠? 비영리법인이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 요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런 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1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법인이 직접 매립간체가 농지에다가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이런 거는 모두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분리과세다. 알겠죠? 이런 농지는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다음에 목장. 목장은 기준면적 내. 요거는 일정 기준면적 내다, 그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한 거는 모두 종합과세다.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과세. 임야는 요거는 공익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입니다. 그 공익이라는 게 바로 기업,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군사 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등등, 요런 임야는 공익용 임야로서 요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 아래 공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그 공장 보세요. 공장에 보면은 군지역은 모두 분리과세잖아, 그죠? 근데 단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여기 있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분리과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그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 공장이, 그죠?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 과세, 별도. 그런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다, 그죠? 종합과세. 다음 기로 2번.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다. 요거는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 그랬죠, 그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요래 표현했습니다. 공급용 토지, 요거 공급 목적의 토지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부지, 염전, 요렇게. 그 종류가 우리 교재는 한 5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5개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까지 다 나오죠, 그죠? 1번 한국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번 염전. 3번 매립 간척한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 그죠? 터미널이 요 들어가죠, 그죠? 터미널 토지도 0.2%짜리다. 터미널 토지도 여기 들어간다, 그죠? 0.2%. 됐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뭐 참고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그 4번에 보면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오죠, 그죠? 상가, 이런 것도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다, 그죠? 여기 만약에 상가 면적이 200이다. 그냥 뭐, 부속 토지가 만약에 1000이다.
요 상가가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상업지역은 그 바닥 면적의 300가지를 기준면적으로 봅니다. 기준면적. 그러면 요걸 우리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죠? 그러면 상업지역은 요게 3배라 그랬으니까 200에 3배면 얼마죠? 600이잖아. 요게 기준면적이다. 그죠? 기준면적. 요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3배까지잖아. 그죠? 여기에 3배니까 600이 기준면적이다. 상가의 땅은 별도죠. 그 600제곱미터는 별도 과세하고. 그럼 1000이니까 기준면적 600을 초과했다. 400은 초과됐죠. 그 초과된 부분은 무슨 과세? 예, 종합과세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그 초과한 거는 종합과세다. 알겠죠? 요게 기준면적.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그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산자부 장관이 법률로 정해놓은 겁니다.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전용 주거지역은 5배,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준면적이 정해놓죠. 그죠? 아래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거. 영업용 건축, 요거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라 그랬죠. 요거 외에도 1번에 기억에 보면은 차고용 토지, 2번에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3번 자동차 운전학원의 토지,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영업용 골프장, 그죠? 해원제 골프장은 이거잖아. 요거는 해원제 골프장 아닌 토지 그랬으니까, 일반 골프 연습장, 뭐 실내 스크린 연습장, 뭐 일반 뭐 실내 골프 연습장 이런 거겠죠, 그죠?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실외, 거기에 땅. 다음에 레미콘 제조 공장 기준면적 내, 그죠? 뭐 동도 묘지다, 그죠? 이런 거다. 그 다 이루지 못하는 거 우리 대표 요거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정도, 그죠? 딱 기억하면 되고. 다음 곡에 뒤에 뭐 등 나와 있죠, 그죠? 등등이고. 5번 종합합산과세다, 그죠? 그 종합합산과세 1번 박스 한번 보세요. 1번에 끝에 뭐가 있죠? 기준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죠? 초과. 2번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나왔다. 이거 법인 나오거나 또 종합이다.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종합이다. 알겠죠? 그죠? 5번에 보면 나대지 종합이다. 그죠? 2%에 미달하는 거, 무허가 건물, 이거 모두 종합이다. 뭐 이 정도 할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리과세와 별도과세와 종합과세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와 별도와 종합이다. 자,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분리는 고율과 저율이다.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은 얼마? 0.07과 0.2. 별도는 얼마죠?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다.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뭐라 그랬죠? 오골. 오가 뭐죠? 오락장. 요거는 골프장. 요게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나머지.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 여기 안에 있어봐. 종합이죠. 그죠? 종합. 요거는 도시지역 밖에, 농촌지역에 있어야 되고, 요런 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이다. 예외가 있다. 그죠? 안에 있어도 어디 있으면은,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다. 그죠?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예, 종중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다. 그죠?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 알겠죠? 농사 짓는 땅은 예, 휴경지는 그죠? 종합과세. 법인인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잖아.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알겠죠? 다시. 요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한다. 법인이라도 어떤 법인?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고 농사 짓고 놀리고 있다. 그죠? 휴경지를 합니다. 그거는 종합과세. 요 목적은 뭐라 그랬죠?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그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하면은 무조건 뭐죠? 종합과세. 종합과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임야를 하는 거는 공익 목적. 예를 들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군사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를 말합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요 공장 있죠, 그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고 군업 면지역은 모두 분리과세고, 다만 요게 시지역이 있다, 그죠? 세종시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거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래 있어야 되고, 요런 공단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 그거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하겠다. 그 별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다.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여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여기는 나대지. 예. 그 요 공급용 토지라면 우리 예를 들어서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라면은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나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거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값이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요런 거는 건물이 없는 뭐로 본다? 나대지.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모두 무슨 과세? 종합과세. 요거는 별도과세. 요거는 분리과세. 그 이러고 하는 거죠.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한다. 알겠죠? 분리, 별도, 종합. 한 번 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고 저율이 있다. 그죠?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은 얼마? 0.07과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다. 그럼 저기 4%짜리가 뭐라 그랬죠? 오골. 오는 뭐죠? 오락장, 골프장. 여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나머지.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 안에 있어도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그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과세. 중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 그죠?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법인이지만은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 농사 짓는 휴경지는 종합과세. 그죠? 목적은 뭐라 그랬죠? 기준면적 내 조건이 그죠? 요거는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이 있다. 3개. 기준면적, 기준면적, 기준면적. 요거는 기준면적 초과하면은 모두 기준면적을 초과한 거는 나대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 건물에 말하면은 기준면적이 있는데 요 건물의 기준면적까지는 요 건물의 토지로 보고 요거 벗어난 거 요거는 나대주로 간주하겠다. 그죠? 나대주로 보겠다. 종합과세하겠다 이거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죠. 모두 분류과세인데 이게 시지역에 있다. 그죠? 시지역. 세종시나 공주시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공단지역.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무슨 과세? 별도과세.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다. 공공, 여기 쉽잖아. 그죠? 공공,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예를 들면 뭐라 그랬죠? 아파트 부지, 염전. 여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예를 들면은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여기는 뭐 들어간다?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로 간주하는 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몇 프로, 2%에 미달하거나 허가 안 받은 게 있죠.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알겠죠? 요것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분리과세로 바뀌었다. 그죠? 터미널 토지다. 요래, 보죠. 요거는 분리과세, 요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알겠죠? 분리, 별도, 종합인데, 요 땅, 요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80억이 넘는 부분. 만약에 100억짜리 내가 100억이다. 100억이면은 80억 넘는 빼고 나면 20억 남잖아. 그죠? 그거는 종부세를 부과하고. 요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5억이 넘는다. 그죠? 5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인데 그 주택이 6억을 초과했다.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요게 종부세 과세 대상. 알겠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요런 토지가 80억 초과분. 알겠죠? 별도는 80억 초과분. 종합 합상 과세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 5억 초과.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무슨 세? 종부세. 이걸 지금 이것도 금액을 낮추려고 하죠. 그죠? 이거 세금을 자꾸 많이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준이 이제 앞으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80억 초과하다 이거 50억 초과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과세 대상 토지가 80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종합과세 대상이 5억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주택으로서 그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알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럼 오늘 우리 여기까지 토지까지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취득세 이거는 팀이 지원을 했잖아. 그죠? 오늘 한 거 요거 토지까지 알겠죠? 요거 복습해 오세요. 알았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